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첫 번째 인물,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왜 등장한 것이냐. 홍준표 시장, SNS에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근데 요번에 올린 글, 네, 옆에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같이 떠 있죠. 한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총선에 집중하십시오. 셀카 찍을 시간에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세요. 셀카쇼만 정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치는 진심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김철현 위원님. 한동훈 위원장 겨냥한 게 맞느냐, 맞습니까?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을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홍익표도 가서 만났고요.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장 맞자마자 가서 바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그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어떤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SNS 조언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 총선이 시작되면서 특히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SNS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보면 아마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굴러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네. 이 상황이 지금 별로 이 홍준표 시장이 그나마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으로 볼 때는 네. 이 상황이 지금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함은경 후보가 윤 대통령 탈당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을 때 내부 총질하지 마라, 원팀으로 가야지 막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내부 지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홍준표 시장이 보면 근본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 보면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태면 이 우리 집권당의 당원이라는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당의 자세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 정치적 책임을 N분의 1로 다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대통령이 탈당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원팀으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지금 보면 이게 좀 오래전에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어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지금 원탑으로 좀 끌고 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박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와서 힘을 보태는 형국인데 지금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뭐 김무성 전 대표나 또는 이번에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부산 선거 지원을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그럼 과연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치러서 이 모든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그건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좀 굉장히 고언을 담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 원탑이 아니고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탑 아닌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김경렬 비대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의식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시니까 자기 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런 낚시에 대해서 낚일 필요는 없다. 네, 홍준표 시장이 좀 견제하는 것 같다라는 게 김경일 비대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홍 시장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내가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셀카나 찍으며 대권놀이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 충고합니다. 근본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전공인 조국적에게만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김경일 비대위원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격이 아니다. 참다 못해 충고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총선 앞두고요. 저런 거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다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이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짧게 네, 자중하면 좋겠다. 굵고 짧게 끝났습니다. 네,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 왜 등장한 건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조국 신당에 밀린 국민의 미래 비상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비례대표 정당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조국 혁신당이 1위, 25%입니다.
그 다음이 국민의미래 24%, 그 다음이 더불어민주연합 14%입니다. 네, 개혁신당 그리고 아직 결정 안 한 사람이 24%나 또 되기도 하고요. 근데 관건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색지대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여기입니다. 1위가 조국혁신당이다. 국민의미래가 밀렸다라는 거죠. 비상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럼 25%, 이 25%라는 게 대체 의석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혁신당 25% 득표된 비례 12석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10석 플러스 알파 얘기했었죠. 어제 조국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10석을 갖게 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제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석을 일단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지금 10석,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예요 라고 지금 조국 대표 얘기를 했죠. 근데 12석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김준욱 대변인님. 실제 4월 10일 최종 투표로 25% 득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러면 더? 플러스 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보시면은 조국혁신당이 25, 민주연합이 14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39입니다. 국민의미래가 24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때 원내 1당이 된 공이 민주당의 자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일부 왔다. 그러니까 지민 비조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의 영향력은 저 숫자 25가 의미하는 것보다는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지지의 또 의석수 자체도 지금 25가 12석이면요. 제가 볼 때는 14석에서 15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출마 안 한 상태에서 오로지 비례로만 저렇게 25% 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인다면 상당한 유권자들의 그 지지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석이 아니라 15석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힘이 결국은 민주당을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조국 대표가 가서 방금 저희가 들은 그 목소리 어디서 한 얘기냐. 이수역, 서울 이수역 동작 을 지역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PK 구애 하던 조국 격전지 동작을 찾아 나경원 공격입니다. 네. 조국 대표 왜 PK구 갑자기 동작을로 또 간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여기에 나온 어떤 후보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빠루 아시죠? 빠루를 들었고 기소가 되었는데 4년째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나경원 후보 보기 싫어서 제가 여기 왔어요.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철현 의원님, 지금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6번을 갔었거든요. 여기 보면 12, 13, 24, 26, 28, 2일 어제 그제까지 6번이나 갔는데 거기에 가서 나 나경원 후보 총선 끝나면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조국 대표 노골적으로 지금 민주당 돕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 서초동에 재판 받으러 가는 길에
그냥 이제 재판관 횟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 갈 때마다 가까운 동작을 찾는 것 같고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창당할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화풀이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악연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어떤 서울법 때 동기거든요. 네,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국 사태를 2020년도에 광화문에 보수 집회를 이끌었던 그때 여전사가 나경원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그 모든 어떤 조국 어때 전 장관을 어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적인 비호감으로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무튼 남우경은 뭐 후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개인적인 악연이나 좀 화풀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류산영 후보보다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나경원 후보가 잘 나름대로 뭐 오히려 더 인지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보수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인 앙금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세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기사 같이 볼까요?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 변호인도 증인들도 안 나옵니다. 당사자 말고 변호인도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쪽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 엉망이다.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해도 출석을 거부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아니겠느냐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변호인도 안 나가는 상황은 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저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석이 아시다시피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유증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재판에서 뭐 본인도 출석을 안 하고 이제는 변호인까지도 지금 출석을 안 하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는 또 피고인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다시 기일을 아마 총선 이후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때 정도가 된다면 선거가 끝난 이유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 유세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법무부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는 재판이 다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이후엔 열릴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옥중에서 어쨌거나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허가해줬다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재판 거부 송영길 총선 방송 연설 옥중 녹화한다. 옥중 출마가 사실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면 방송 연설도 사실 하긴 해야 되죠. 그 녹화를 하려니까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녹화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요거 짧게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보석 신청을 안 받아준 거는 법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은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는데 구속도 안 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1심 재판 1심 결과도 안 나온 나는 이게 뭐냐.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재판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재판 거부하는 거지만 저거 이제 옥중에서 저 방송연설 녹화하도록 해준 거는 법무부가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 잘하셔야 돼요라고 또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